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그래도 좀 막 그냥 단순히 파워포인트 막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와닿지 않았습니까? 네, 자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우리 질문 시간 오늘 뭐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나가지 못합니다. 김희쌤도 밖에 못 나가니까 어차피 뭐 밖에 못 나가는 거 확실하게 제 목은 계속 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께 오늘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원태님께서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하셨어요. 본질적인 네. 질문 좋습니다. 네, 하원태님. 요즘 캐드 쪽도 그렇고 오픈소스가 유행처럼 보여지는데 네. 왜 오픈소스가 유행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오픈소스가 등장한 건 꽤 오래됐죠. 초기에는 오픈소스가 등장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R이나 파이썬 같은 게 등장했을 때는 처음이니까 이게 정말 믿을만한가, 기존의 상용 솔루션보다 네. 더 안전한가, 안정적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오픈소스가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코시스템이라고. 네네.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개발해서 올리고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네. 일반 하나의 회사가 그런 걸 형성하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게 굉장히 커지다 보면은 안정성도 좋아지고 서로 그 시스템 안에서 검증이 되고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또 안정적이라는 게 또 증명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뭐 리눅스가 입증시킨 거 아닙니까? 리눅스가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분석 쪽에서는 분석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은 오픈소스에서 올라오는 게 가장 최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상용, 예를 들어 사스 같은 이제 상용 버전은 그걸 하나 제품 출시하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도 해야 되고 왜냐면 하나의 회사가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에코시스템 안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검증이 되고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제 속도, 다양성 그런 네네. 것들 그리고 또 물론 비용 측면 네네. 그래서 지금 거의 오픈소스가 대세로 자리 잡고 네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보다는 네. 더 신속하게 뭔가 환경에 적응하는데 네네. 되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해요. 그죠? 네네. 그리고 요새는 회사에서 그런 것들 개발해도 오픈을 하거든요. 네네네. 특히 뭐 구글에서는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만든 다음에 바로 오픈한 네네. 거고 그거를 다 모든 사람들이 쓰면서 서로 기여를 하고 있는 거 서로 네네. 쓰면서 또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금 설문조사 이제 하고 있을 텐데요. 설문하실 때 맨 마지막 항목에 제가 오늘 여러분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사례 사실을 한 10몇 번 보여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한 4-5가지 사례인데 훨씬 더 이사님께서는 실제 필드에서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저하고 이사님이 같이 둘이서 같이 유료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만든다면 한 10시간짜리 만든다면 여러분들 유료 과정 그거 수강하시겠어요? 하실 용의가 있다 없다 한번 좀 적어줘 보세요. 그거 보고 나서 한번 제가 한번 기획할까 말까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이런 좀 단순하게 R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에서 쓰이고 있는 그 사례를 위주로 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이란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과정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나가지고요. 자, 최병건님께서요. 펜타오 기술지원은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히타치에서 하는 겁니까? 일단 두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히타치는 제품을 공급을 하는 벤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품을 판매하고 영업하고 기술 지원까지는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 김동희님, 현재 국내 빅데이터 정책으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제약이 많은 상황인데요. 제약이 많기에 결과물 역시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예측 및 분석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정책과 빅데이터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과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보수적으로 빅데이터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회사 내부에서 뭐 DB에서 쌓아두고 있던 사실 ERP 시스템만 봐도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게 최근 들어 우리가 빅데이터고 얘기하는 DB 안의 데이터 외에 다양한 뭐 소셜 데이터라든지 이런 비정형 데이터도 있지만은 사실 정형 데이터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미 보유하고 있고 아직 활용하지 못한 부분을 먼저 접근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확한 예측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로그 데이터도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오케이. 없는 네네.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다양한 활용도를 네네. 고려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김정욱님께서요. 현재 대부분의 빅데이터 제품들은 네.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비전형 데이터의 확장성은 다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한 백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백업 시스템 구축 방식과 장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히타치 벤테라고 하네요. 사실 히타치 벤타라가 그 스토리지 업체로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지금 솔루션보다 네네. 더 오랜 기간의 경험과 제품들이 이미 있고, 근데 제가 이런 그 스토리지나 이제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이 부분은 많이 요청을 하시면은 네네.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네네. 아마 기다리고 충분히 도와줄 알겠습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한열님은 사용자 매뉴얼이나 교육 과정이 있는지요? 네, 이거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펜타워 매뉴얼은 사실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펜타워가 이제 오픈 근데 소스 영어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우리 영어 싫어. 네, 일단 네. 기본적으로 영어로 돼 있는데 한글 매뉴얼이 아마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빨리 구글이 네네. 영어 유튜브더라도 네네. 자동으로 한글 번역 거의 한 90%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네. 이제 펜타워를 실제로 그러니까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그 고객들한테는 저희가 당연히 매뉴얼과 교육 네네. 과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케이. 제 말은 일반적으로 네네. 그냥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알겠습니다. 찾아보면은 영어 매뉴얼이 더 많지 않을까. 네네네. 자, 그 다음에 정기호님께서요. 기업 내부에서 작업해가지고 만든 모델링 작업 결과들 간 네. 비교를 해서 네. 가장 좋은 결과를 추천해주는 기능들이 있는지요? 아까 사실 제가 모형 모델링 한 거 네네. 중에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음. 일단 아주 디테일하게 모형 한 4-5개를 만든다. 네. 그래서 아까 PMI라는 그 UI, 그 GUI 기반의 머신러닝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 런을 시키면은 결과가 자동으로 취합이 돼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뭐 아니면은 약간 더 위의 레벨로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어떤 작업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만든 모형들이다 하시면은 이런 것들도 펜타워 내부에서는 좀 플렉서블하게 이거를 취합해서 네네. 정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좀 저도 제가 김 이사님 제가 두 번째인데 게스트로 모신 거 굉장히 진짜 단순 프리세일즈가 아니라 진짜 이게 데이터 분석 전문가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니까 또 되게 더 좋아하십니다. 이런 거를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 내에서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데이터 분석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그냥 오프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같이 얘기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설문 그런데 알려주시면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규훈님께서요. 타 개발 언어로 시각화를 별도로 개발할 수도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펜타워가 제품이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담당하는 PDI라는 모듈과 그다음에 시각화를 담당하는 PBA라는 모듈이 따로 있는데요. 네네. 따로 또 구입도 가능하고요. PDI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시각화는 거기서 그 생성되는 결과 데이터를 뭐 다른 솔루션으로 충분히 구현해서 연결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윤여창님께서요. 국내외에 통신회사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해외는 있습니다. 해외는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 것입니까? 통신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기지국이라든지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송신하는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네네. 설비가 있는데 그 설비에서 장애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장애가 일어난 것을 미리 좀 예방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어떤 다운타임을 줄이는 얼마 전에 뭐 예를 들어 이거 약간 다르게 화재가 났던 것 화재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설비의 어떤 오작동 이런 것들을 먼저 예측하는 그런 것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네. 자, 윤영식님께서요. 적용한 오픈소스 모듈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아키텍처와 오픈소스 모듈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 적용을 위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이 있으신지요? 사실 이 펜타워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한 뭐 하드웨어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유닉스 기반의 어떤 윈도우 기반의 어떤 그 하드웨어에 의해서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정식 라이선스가 있다면은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냥 에이스라는 것들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홍성우님, 데이터 활용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한편으로는 편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장애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데이터 활용은 요즘 많은 솔루션들이 사실 펜타워를 포함한 많은 솔루션들이 좀 더 편하게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능들 많이 제공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근데 위험 요소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제가 생각했던 위험 요소는 데이터의 원천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만약에 많이 했던 관심 있었던 게 SNS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이런 웹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네. 웹 크롤링 같은 걸로 긁어와서 뭔가 분석을 해서 뭔가 위험, 리스크를 방지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약간 왜곡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쁜 소식은 증폭이 되고 그렇죠.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계속 받아 쓰다 보니까 요만큼 나쁜 게 이만큼처럼 부풀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먼저 어떤 데이터의 원천에서의 정확도가 왜곡되는 측면이 사실 위험하거든요. 네. 뒤에서 그걸 이제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위험이 사실 좀 크지 않을까. 네네네. 자, 한관주님께서요. 9월에 30일 무료 체험 이벤트를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무료로 체험한 기업들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효성 인포메이션 이제 분들하고 아마 좀 더 제가 정확한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아마 요청을 하시면은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요. 그 이사님은 이제 많은 이제 기업분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상담도 하고 이렇게 아까 같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워크플로우 한번 태워보기도 하고. 네네. 그럴 때 그건 주로 만나시는 분들이 현업분들이 많으신가요? IT분들이 많으신가요? 현업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IT분들도 참여를 하시지만은 실제로 이런 저희가 뭐 이런 분석을 한다, 뭐 솔루션 한다는 거는 사실 문제를 풀기 위한 거거든요. 현업분들이 뭐 마케팅이라든지 공장 같은 제조의 어떤 공정에서 발생하는 아니면 뭔가 예방하고 싶은 예측하고 싶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어떤 컨설팅 같은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먼저 니즈가 있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고 물론 그게 이제 IT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IT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진환님,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경우 정형 데이터에 비해 현저히 속도가 늦다고 알고 있는데요. 펜타워는 시장에 통할 만한 속도를 내는지 알고 싶고요. 그러한 속도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원리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비정형 데이터의 속도라기보다는요. 어떤 데이터든 비정형도요. 결국은 정형화 시켜서 분석을 합니다. 컴퓨터는 숫자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비정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라든지 뭐 비디오라든지 어떤 문자 뭐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때 결국 숫자화합니다. 숫자화해서 결국 데이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거는 숫자가 왜냐면 그 픽셀 하나하나마다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픽셀의 해상도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큰 데이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형화하면서 데이터가 엄청 커지는 거죠. 이미지 상태에서는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아마 선조 속도가 늦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데이터 사이즈가 크다 보니 그 처리 속도가 당연히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거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펜타워는 그 앞단에서의 그 비정형을 이미 정형으로 컨버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최재준님, 전에 펜타워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대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IoT를 통한 지속적인 외부 데이터 추가 발생 시에 이런 것들에 대한 머신러닝을 통해서 지도학습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아마 이분은 이제 지속적인 외부 데이터 추가 발생이라는 게 아마 실시간 데이터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데이터만 추론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발생할 때마다 데이터가 새로 들어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계속해서 러닝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존재를 해야지만은 사람 수작업으로 그때그때 추론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데이터만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형이 진화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정확도가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박지규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여러 모형들 중 최상의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모형을 선택해서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석 모형 개발 과정에서 상호 검증을 통한 모형의 신뢰도 향상이 가능한가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언제 쓰냐면은 원래 우리가 모형을 만들 때 과적 합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만들 때는 잘 맞추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안 맞는 부분이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 약간 과하게 적합을 시켰다고 저희 표현하는데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딱 잘게 나눠서 안 쓴 데이터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모형이 과적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방지하는 측면. 네. 특히 머신러닝 모형들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해서 많은 그 신뢰도를 향상하려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자, 류성민님, 마케팅과 IT를 넣는 범융합적 요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을 다 알아야 업무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어느 부서에서 정보 최고 책임자가 되어야 적용하기 편할까요? 사실 이게 가장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문제죠. 왜냐면 IT와 마케팅과 또 데이터 사이언스는 좀 다른 분야인데 네네. 이 모두를 다 섭렵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네네. 사실은 협업이 가장 중요해요. 네.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사이언스는 알지만은 IT를 잘 모를 수 있고 네네. 엔지니어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제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김수열님, 머신러닝 기반 분석에 있어서 분석 모형 구축 방법과 기간에 대한 권장 기준이 있는지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케이스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힘들지만은 어떤 이런 요소의 데이터는 이런 알고리즘이 적합하고 예를 들어 뭐 이런 건 있었어요. 우리가 딥러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그 머신러닝 중에서도 딥러닝은 굉장히 그 비선형성이 큰 데이터들을 네네. 많이 다룬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시장에서 발생한 데이터보다는 기계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은 딥러닝에 효과적으로 잘 돌아가고 또 다른 데는 또 다른 분야의 데이터는 또 이게 네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사실 딱 맞는 알고리즘이 약간씩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 구축 방법은 어떤 데이터인지를 먼저 파악을 네네. 한 다음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의 기간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 다는 사람들은 길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떤 시계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계열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네네. 움직이는 걸 봐야 그렇죠. 되니까 어느 정도의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권장기준이 딱 정해지지 않는데 뭐 금융권에서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예측 모형을 만들 때 그래도 한 4, 5년 뭐 이거 정해진 건 없지만은 몇 년 이상 왜냐하면 반복되는 패턴을 충분히 봐야 될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거는 산업별로 조금 다를 수 그러니까 있다. 어떤 문제를 푸냐에 따라 다른 거죠. 다. 맞습니다. 네. 이진표님, 이 빅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폐기될 때까지 이 데이터에 대한 유출 방지라든지 보호 같은 방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 빅데이터의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되게 너무 데이터가 이제 넓어서 앞단에서의 이제 고객 정보가 사실 보통 고객 정보가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네네. 실제로 보통 데이터를 그러니까 모델링하기 위한 데이터들은 보통 고객 정보 들어올 때 좀 민감한 정보들은 다 제외시키고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 모델링 안에서는 크게 없고 보통은 앞단에 원천에 이제 저장되는 정보가 출처한 경우는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또 그 보안이라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개인을 네네.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다 네네. 발라버린 다음에 이렇게 하겠죠. 분석하겠죠. 네네. 네. 정동주님, 에어플로우와 니피와 같은 솔루션들과 비교했을 때 펜타워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에어플로우란 그 솔루션은 제가 잘 모르고요. 나이파이는 좀 살짝 본 적은 있는데 네네. 펜타워 같은 경우는 일반 제가 볼 때는 머신러닝을 오픈소스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는 펜타워 굉장히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게 좀 더 심플할 수 있다고. 네네. 이진웅님, 지원되는 데이터 소스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 펜타워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DB를 바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하둡을 포함한 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DB가 먼저 생긴다면은 펜타워에서 그걸 지원하는 기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데이터 DB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성우님, 한 회사에서 사용하는 DB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도 분석이 가능한지요? 사실 이게 펜타워의 그러니까 장점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 통합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네. 뭐 이거는 하둡, 저거는 DB, RDB 그러면 이걸 동시에 추출해서 한 번에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DB가 있을 때 사실 장점이 큽니다. 네네. 김동빈님, 빅데이터 분석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한의 기술력을 가진 자만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좀 그 최소한의 기술력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네. 사실 근데 지금 뭐 지금 만나신 분들이 아까 현업이 많으시다고 했잖아요. 현업분들, 기업의 현업분들 정도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시작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컨설팅이나 조금 받는데 어느 정도 그거가 된다면은 자동화 또 솔루션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부터는 가능한 부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지정우님, 기존 머신러닝의 인식률, 오류 등 보완으로 딥러닝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펜타워도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이제 레벨이 좀 다른데 딥러닝이든 머신러닝이든 이건 이제 그 분석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고요. 네네. 펜타워는 그걸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펜타워에서 뭐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딥러닝의 어떤 이식률 오류 보완의 펜타워 문제라기보다는 알고리즘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고요. 어떤 알고리즘이든 펜타워에서는 R, 파이썬의 머신러닝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뭐 어떻게든 구현은 가능합니다. 자, 손성호님께서요. 분석 결과에 대한 리포팅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요구하는 보고서 및 통계 자료 등의 형식을 다양하게 출력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용 레포팅 툴 기준에 사용자가 직접 레포트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면 제공하고 있고요. 뭐 리포팅, 다양한 리포팅, 그다음 대시보드, 무슨 시각화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호님, 내년에는 클라우드나 의료법 중에도 의료법에서 제약이 기존 규제가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혹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만약에 제약이 완화된다는 건 굉장히 큰 임팩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왜냐면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데이터의 그런 큰 부분이 풀리는 건, 제약이 풀리는 거니까 내년, 내후년에 만약 제약 완화는 굉장히 큰 임팩이 올 수 있다. 저 어젯밤에 뉴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현 정권에서 카드사한테 야 너희 왜 마케팅 많이 쓰고 그 자영업자들 뭐 중소상공인들 좀 수수료 낮춰라 해가지고 낮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카드사한테 주는 당근이 뭐냐면 너희들 데이터 갖고 비즈니스 신규 비즈니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네, 전 그거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데이터 분석 쪽에는 굉장히 이걸로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오랜 수건이었죠. 왜냐하면 데이터 사용이 제약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블랙리스트로 전환 시에는 그 영향은 굉장히 클 수 있지 않을까. 자, 김선우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참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그죠? 카드 수수료를 낮췄는데 데이터 분석이랑 또 이게 연관되는 거니까. 김선우님께서요, 미세먼지와 같이 실시간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오픈 API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데이터 가공이나 전처리를 해서 이 툴에 활용 가능한죠? 사실 오픈 API에서 데이터를 만약에 끌어올 수만 있다면은 펜타워에서 충분히 받아서 전처리는 사실 펜타워의 전처리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선님, 그 사실은 저희가 그 김선님하고 그 미세먼지 측정 관련돼 가지고 실제 이 펜타워에서 그 공공 API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거를 데모를 제가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거는 제가 편집해서 날렸습니다. 자, 이재현님, 펜타워에서 비전형 데이터 전처리와 정형화한 데이터 형태, 조인에 대한 수행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펜타워에서의 뭐 비정형 데이터 전처리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 데이터든 뭐 여러 가지 SNS 데이터 같은 것들을 직접 해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추출해서 또 이미 정형화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이 있고 그 데이터를 와서 블렌딩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뭐 조인 같은 여러 기능들은 수행하는 기능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서 전처리가 가능합니다. 최한열님, 개발에서 작업한 내용을 운영에 적용할 때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개발과 운영이 너무 분리되어 있을 때 그것들 연결하는 게 사실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를 솔루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그 중에 하나 힌트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는 개발이라는 거 한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분석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분석을 따로 해서 이거를 운영에 적용하는 거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만들어 버리면은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 아마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김성용님. 전처리 및 데이터 클렌징 작업은 펜타우에서도 가능한지요? 네네. 펜타우가 원래 ETL 솔루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앞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안에 전처리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적절히 해서 웬만한 어떤 데이터 클렌징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고재철님. 피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머신러닝을 위해서 부피 데이터 아니야 피부 데이터 위에서 피부 데이터라고 오타라고 그래가지고 네. 피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고려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좀 추상적인 질문인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피부 데이터라는 건 약간 병원 네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피부 데이터라는 거는 고객별로 어떤 피부가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적자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데이터를 어떤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얼만큼의 정보를 입력할 건지를 어떤 규격을 정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일정한 데이터가 쭉 쌓여야지 그 데이터 분석의 결과까지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최종적으로 어떤 분석이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네. 어떤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적재할 때 어떤 식으로 적재할지도 네네. 정하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피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들을 요새는 이런 데이터셋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또 공개하는 데도 많이 있죠. 굉장히 많죠. 유료 서비스도 있고요, 그죠? 네,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해외에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 자, 박우일님께서요. 펜타오가 오픈소스 기반 분석 플랫폼인데 이는 다르게 말하면 아직 연계되어 있지 않은 다른 DB와도 접목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 실시간성으로 분석 처리가 가능한 그래프 DB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분야는 고려하고 계시다거나 컨택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실제 만나본 결과는 자체 그래프 엔진과 포스트그레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DB 형태더라고요. 참 매력적이어서요. 네, 제가 그래프 엔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 의미를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펜타오 설치하게 되면요, 포스트그레스 DB가 같이 깔립니다.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포스트그레스 DB는 펜타오에서 네이티브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프 엔진과 접목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박윌님 저한테 항상 보면 저 그래프 DB 좀 관련돼 가지고 좀 전문가 인터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박윌님 저한테 쪽지로 저한테 저희 토카이TV 메인 페이지에 보면 제 카톡 있거든요. 카톡 플러스 친구 있으니까 그걸로 혹시 그래프 DB 관련 전문가 있으면 전문가 컨택 포인트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컨택해 보겠습니다. 자, 최현열님께서요. 폴링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나요? 아니면 이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나요? 다시 말해 데이터 통합을 실행시켜 놓으면 데이터가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읽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사실 펜타오가 아마 어떤 방식이든 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펜타오에서 정해서 구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범님, 빅데이터 분석 툴과 대시보드에 구현될 수 있는 범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빅데이터 분석 툴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펜타오의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와 분석 기능들을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대시보드를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펜타오 대시보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되는 결과를 바로 대시보드화해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김한호님께서는 이걸 돌릴 때 GPU가 필요하지 않는지요? 이 부분은 펜타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알고리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PU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딥러닝 같은 거 할 때 GPU의 연산 능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펜타오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나 R에 그 분석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GPU가 사용되면 펜타오 사용 당연히 가능하고요. 또 추가로 펜타오에 이제 PMI라는 이제 아까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UI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끌어넘기는. 지금 현재 펜타오가 GPU 사용 그 UI 기반으로 GPU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을 했고요. 아마 곧 릴리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염재윤님, 펜타오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요? 펜타오는 이제 원래 이름은 북미의 이제 인디안 부족 이름을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스테파노님, 데이터 확보 및 레이블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확보 및 라벨링 문제는 일반적인 뭐 근본적인 문제죠. 일반적으로. 예, 그렇죠. 분석할 때. 이거는 뭐 펜타오의 문제보다 네, 펜타오에서 그렇죠. 아마 그 어떤 메타데이터를 어떤 정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뭐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정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자, 윤여창님, 외산 솔루션이 국내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경우 국내 기술자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효성 인포메이션에서 펜타웰의 기술 지원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어려움이란 거는, 그러니까 펜타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자유도가 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같이 조합해서 그 가능한 대부분의 가능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그리고 국내 기술자가 효성 인포메이션에 있기 때문에 AS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은 이제 실제로 하시고 하시고요. 네네. 자, 손성호님께서요. 정형화된 레포트를 사용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편집 가능합니다. 편집 가능. 네, 편집 가능합니다. 고은성님, 업체마다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이 차이가 있는지요? 혹시 표준으로 쓰는 규격이 있는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같은 알고리즘이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알고리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하나의 계속해서 새로운 알고리즘, 변형 알고리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은 뭐 업체마다의 차이점이 아니라 그 알고리즘의 레벨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알고리즘은 뭐 업체든 상관없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설문에 보면 뭐 방문 컨설팅 같은 거가 있는데 그거 뭐 여러분이 뭐 몇십 명이 할 것도 아니고 하면 김 이사님이 가셔서 해주실 네네, 그럴 수 겁니까?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해주셔야지.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자, 유미연님께서요. 공공 분야에서도 점차 빅데이터 활용을 염두에 두는데 혹시 생각해 두신 활용 가능한 공공 분야에 빅데이터 요소 뭐 활용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 그 토크할 때 공공 분야 사례는 얘기 안 했어요, 그죠? 혹시 뭐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뭐 있으시다면. 뭐 공공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뭐 철도라든지 교통도 있고 교통 같은 경우도 교통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근데 뭔가 안전에 관련된 것도 안전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요새 뭐, 특히 뭐 세금에 관련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국세청에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다음에 그 요즘 뭐 서울시 같은 데서 이런 걸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권 분석 오픈하는 것.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가 최근 갈수록 이제 점점 더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보통 쉽지 않잖아요. 큰 규모의 조직은 잘 할 수 있지만은 소규모 어떤 영세한 조직들은 그런 것을 할 때 공공에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그 정부나 어떤 지자체가 미리 해서 오픈하는,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요즘에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이런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가시적이고 뭔가 단기적인 결과가 좀 나오는 분야가 이게 제일 먼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제 탄력을 받아서 확대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패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질문 거의 다 저희가 답변 드렸고요. 자, 여러분 마저 설문 마저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런 사례 중심의 이런 프랙티컬한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 교육 과정을 김사님과 저하고 같이 만든다면 유료 교육 과정을 한 10시간짜리 짧고 진한 들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런 것들 뭐 댓글로도 좋고요. 맨 끝에 써도 좋고요. 그런 보내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우님께서요.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적용하는 용이성이 큰 장점 같은데요. 향후 개인정보를 금융 클라우드에 담아 활용할 수 있는 금융법 개정에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은행, 재무, 금융 쪽에서 고객 투자 성향에 따른 상품 추천 데이터 머신러닝도 향후 어떻게 적용 가능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몇 년 전부터 금융 쪽에서는 굉장히 핫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마다 상품 추천을
그러니까 AI가 해주는 거죠. 네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 거 했고요. 이사님 마지막 한 말씀 마쳐갈까요? 네. 네. 네, 굉장히 질문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혹시 오늘 질문을 다 못하셨더라도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오프에서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보니까 한 1년 전인가? 1년 전에 두산 그룹에 그 CDO, 치프 디지털 오피서가 데이터 오피서가 SAP 형원준 대표 있잖아요. 저하고 토크 몇 번 나눴는데 그분도 데이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굉장히 유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외모도 좀 그하고 그래서 말하는 패턴도 굉장히 비슷하시고 데이터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김선영 같은 스타일인가? 갑자기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경묵님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조경묵님. 네, 원래 안 하는데 제가 목은 제가 완전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개발해서 작업한 내용을 운영에 적용할 때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요? 제일 가장 중요한 게 개발한 걸 운영에 적용하려면은 처음에 개발하기 전에 운영에서의 컨센서스가 있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개발을 해야지 적용이 손쉬운데 약간 따로 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되게 약간 효용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 심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실 때는 마스크 어디야? 저기 어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편의점은 아니고 물건 싸게 파는데 양판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마스크 여러분 1,000원이면 삽니다. 좋은 마스크 1,000원이면 사니까 마스크 꼭 하고 다니세요. 요새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요새 또 연말이니까 또 저녁 되면 또 많이 달리실 텐데, 건강 항상 챙기시고, 자,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